우리 지난주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간단한 소개하고 별도의 영상으로 우리 한 학기 동안 사용할 환경 어떻게 구성하나, 그게 화요일반엔 당시에 찍은 영상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집에서 다시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주말에 올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 우리가 지금 이 수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 2 수업이란 말이에요. 지난 학기 이제 우리가 같이 파이썬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문장이라든가 실행, 문장이야말로 내가 적는 것이다, 실행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주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얘기들을 같이 구경해 보고, 파이썬 문장들 예를 들면 순차 분기 반복, 코드 실행 흐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문장들, if문, while문 같은 거 써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학기에 프로그래밍 2 해가지고 C라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구경해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시야 안에서 우리가 그 C 동네에서 데이터 흐름 내지는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추가로 신경 쓰거나, 아니면 파이썬이랑 다른 면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당분간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와 같은 것들을 먼저 짚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주 쉬기로 했으니까 다다음 주 이후부터는 C 동네 내지는 그 우리가 만든 파이썬 프로그램 C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라는 친구의 특성에 힘입어서 요 동네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특히나 중시해서 생각해야 할 만한 요소들, 아마도 C는 대부분의 회사라든가 대부분 프로그래머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인 상식 내지는 교양 수준으로 가져가셔야 될 만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준비 과정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 다루기 전에 우리 C 프로그램 만들 때 자주 사용할 요소들 먼저 둘러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환경에서 가장 처음 하는 거, 화면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출력하는 거, 내 첫 C 프로그램 만들고 그 가장 간단한 C 프로그램이라 말할 수 있는 거랑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파이썬에서의 이야기랑 살짝 비교해서 C 동네에서 우리가 중시해서 신경 써야 할 만한 요소 두 가지 정도를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프로그래밍 목표들 몇 개를 들고 와서 요 동네에서 새로운 데이터 흐름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그때 뭐 동방예의지국이라든가 나의 차를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메시지 출력하는 거라든가 생각해 보면 프로그램 바깥에서 새로운 데이터 가져와서, 그래서 양손에 숫자를 두 개를 든 다음에 그걸 뭐 덧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바깥으로 사용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출력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런 가져와서 갖고 놀고 다시 내보낸다가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이 될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을 C 동네에서 구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코드 실행 흐름, 순차 분기 반복. 그래서 분기 흐름 구성할 때 우리 파이썬에서 if문 써봤고, 그 다음에 반복 흐름 구성하기 위해 우리 while문 써봤고, 인덱스 개념을 리스트 형식이랑 같이 살펴보면서 그때 for문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while문 정도로 오늘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면 12시 한 10분, 15분 정도에 끝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켜주시고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main.c 열고 커서 깜빡거리게 만드시면 일단은 시작할 준비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신 친구들은 일단은 이거를 먼저 띄워둘게요. 자, main.c를 연 다음에, 그래요, 지금 사이버 캠퍼스에 요거 2주차 .pdf 파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신 다음에 요 4번째 슬라이드 가신 다음에 요거 드래그하면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겠죠? 저 넉줄을 복사한 다음에 main.c에다 붙여넣기를 하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저장했는데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게 몇몇 컴퓨터, 몇몇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오류가 나냐면 샵 인클루드라고 부를 만한 이 부분에 지금 빨강색으로 밑줄이 쳐져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본인이 그런 상황이다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나 아마도 오류가 난다면, 복구했다면 여기서 지금 오류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오류 목록 보면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만약 그런 케이스라면 일단 지금은 약간 미봉책으로 요 도구 메뉴를 열고 도구 및 기능 가져오기를 누릅시다. 그러면 뭔가 막 복잡한 거 있을 건데 왼쪽 보시면 C++를 사용한 데스크탑 개발해가지고
윈도우스 11 SDK 내지는 본인이 윈도우스 10 쓴다라면 윈도우스 10 SDK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버전, 이 목록 순서상 가장 위에 있는 버전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도구에서 도구 및 기능 가져오기 한 다음에 그러면 뭔가 막 열심히 뜹니다. 왼쪽에 뭔가 있고 오른쪽엔 이미 깔려 있는 것들이 떠요. 여기서 선택사항 중에 본인의 윈도우 버전에 맞는 10 또는 11의 목록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그래서 윈도우스 11 SDK 이거 또는 윈도우스 10 SDK 요거 중에 본인 버전에 맞는 딱 하나만 고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밑에 설치 버튼이 뜰 겁니다. 그걸 해서 추가적인 다운로드를 살짝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건데 일단은 그렇게 적용해 봅시다. 이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켜져 있는데 끌까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끄시면 돼요. 계속 눌러서 꺼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 쓸 때는 맨 처음에 글자가 너무 작다. 그러면 환경 설정 같은 거 막 컨피규어 아이들 같은 데 들어가서 글자체 뭐로 할 거냐, 몇 포인트 할 거냐 그런 식으로 크기 조절할 수 있었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워드니 엑셀이니 웹브라우저니 같은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컨트롤 한 다음에 마우스 휠을 굴려서 확대 축소를 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터치 스크린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두 손가락으로 지금 확대 축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실 컴퓨터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main.c 이렇게 코드 열심히 작성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젝트를 통째로 내가 USB라든가 메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냥 요 .c 파일만 딸랑 들고 다음에 왔을 때 새 프로젝트 만들어서 거기다가 .c 파일을 내용을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마도 좀 더 편할 거예요. 집으로 들고 가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려면 이 main.c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보시면 이거 영상으로도 남겨두고 있으니까요. main.c 마우스 갖다 대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상위 폴더 열기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만든 프로젝트 폴더로 가서 거기 있는 main.c 자리를 이렇게 선택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만 내가 들고 가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나중에 과제에서 .c 파일 해갖고 제출하세요 라고 적혀 있다면 그때도 비슷하게 해서 내가 지금 적었던 .c 파일을 우클릭 해가지고 그 제목 우클릭 해가지고 상위 폴더 열기 하면 바로 들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저도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파이썬 코드에 비해서 훨씬 복잡해 보이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중간중간에 엔터키를 막 치고 예를 들면 들여쓰기도 지금 자동으로 해준 것 같아요.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그 .pdf 파일에 있었던 뭔가 많이 꾹꾹 눌러 담은 것 같은 코드를 지가 맘대로 척추 교정을 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우리가 좀 더 보기 편한 형태로 알아서 서식을 맞춰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보시면 노란색으로 지금 이 부분이 새로 바뀌었어요. 저장하면 걔네들이 이제 당신이 보고 있는 내용이 C 드라이브에 있는 .c 파일에도 동일하게 들어있어요와 같은 의미로 녹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방금 전에 새로 입력한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표시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복붙했더니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엔터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당히 적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복붙 자주 쓰자 그랬잖아요. 프로그래머들이니까. 복붙을 적절한 자리에 잘 해두었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특정 글자, 보통 이제 어떤 내용물 문장이라든가 아니면 함수 정의 내용물이라든가 등등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글자를 쳤을 때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그 방금 적은 코드의 소위 서식을 자동으로 맞춰주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0번, 1번, 2번 해서 환경 구성했는데 1번 설정 내용 중에 하나가 요 C 같은 경우는 사실 예를 들면 메인 괄호 열고 닫고 뒤에다가 엔터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난 학기에 우리 파이썬으로 열심히 코드 짰었잖아요. 그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런 함수 정의라든가 등등을 구경하실 수 있게 요 내용물이 지금 메인이라는 친구의 내용물이겠구나 와 같이 상상하실 수 있도록 그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들여쓰기 내지 엔터키를 치도록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큰 어려움 없이 코드들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서식 맞추는 방법도 여러분이 나중에 커스터마이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면 내가 복붙을 했어요. 아니면 코드 열심히 엔터키 쳐가면서 작성했어요. 그 다음에 단축키를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컨트롤 E, D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자, 제가 컨트롤 E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E 키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에다가 컨트롤 E를 눌렀습니다. 둘째 키는 잠깐 기다렸다가 누르십시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컨트롤 E 누른 다음에 손을 다 떼고 그 다음에 D 키를 누르면 컨트롤 E, D 단축키를 쓰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느낌으로 자, 컨트롤 E는 아마도 에디트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내 코드 살짝 바꿔서 고쳐줬으면 좋겠다. 할 때 어떻게 고치냐를 지금 D를 골랐다 봐주시면 됩니다. D는 아마도 문서 내지는 도큐먼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c 파일 네가 다시 들고 가서 내가 보기 편한 형태로 다 줄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셈이 됩니다. 복붙할 때는 그걸 처음에 자동으로 해주는데 여러분이 중간에 코드 좀 더 작성하고 다시 한번 줄 맞추기를 시도하고 싶다 할 때 컨트롤 E, D를 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특정 영역만 요 두 줄에 대해서만 서식을 보정해 줬으면 좋겠다라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돼 있다든가 할 때 이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싶다면 그때는 컨트롤 E 누른 상태에서 F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문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지정해 놓은 영역 내지는 커서가 깜빡거리는 곳 주변만 서식을 보정해 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뭐 우리는 지금 막 엄청 큰 프로그램 만들 건 아닌데 나중엔 이제 .c 파일 하나가 막 몇천 줄, 몇만 줄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국소적으로 서식을 맞추는 기능을 쓰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지금 첫 번째 C 프로그램 작성이 끝났어요. 어떻게 실행하냐? 컨트롤 F5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나와야 될 것 같은 그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근본 있는 13글자가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세팅상으로는 새로운 창이 하나 열려서 검은색 창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열려서 이런 글자들 출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C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된 걸 성공적으로 종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 키나 누르면 저 창을 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성공입니다. 지금 추가로 다운로드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것만 끝나면 잘 동작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용을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파이썬 동네에서는 우리가 주석 한 줄 적고 프린트 괄호 열고 헬로 월드 괄호 닫고 엔터만 쳐서 두 줄짜리로 내 첫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내 첫 C 프로그램에서 뭔가 엄청 많은 내용, 뭐 갑자기 처음부터 함수 정의가 등장하지를 않나 등등인 것 같아요. 일단 방금 전 적었던 코드를 다시 보면 지금 맨 위에 적어놓은 요거 자,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주사위 굴리는 기능을 써야 된다. 그러면 맨 위에다가 import random enter 같은 느낌으로 import 문을 적어둔 다음에 그 아래에서 코드를 작성했었습니다. 뭐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현실 시간과 관련한 기능이 필요하다. 내 코드 짤 때. 그럴 때 임포트 문을 일단 위에다 적어놓고 스타트를 했어요. C에서도 지금 여러분 맨 윗줄에 있는 요 샵 include 한 다음에 stdio.h라는 게 아마 파일 이름일 것 같아요. 그거를 꺽쇠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줄을 구성해 놓은 게 보일 겁니다. 아무튼 C 동네에서는 이렇게 생긴 코드를 위에다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 파일 이름인 stdio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줄임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스탠다드 표준 C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나 쓸 수 있게 제공하는 표준 입력 내지는 출력 기능을 쓰고 싶을 때 저 한 줄을 쓰면 적어두면 되겠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목표가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출력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한 줄을 적어놓고 스타트에 따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C의 함수 정의예요. 파이썬에서 함수 정의 def 한 다음에 새로운 함수 걔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하면서
만약에 걔가 인수 2개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괄호 안에 뭔가를 추가적으로 적는 식으로 접근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콜론 찍고 엔터키 친 다음에 들여쓰기한 내용물 문장들을 적었어요. C에서도 일단은 여기서 지금 새로운 이름, main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main이요. 내용물은 지금 문장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파이썬이랑 다르게 C 같은 경우는 함수 정의는 문장의 일종은 아니기는 해요. 이건 조금 이따가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내용물 2줄 중에 위에 있는 줄은 C 동네에서의 수식문입니다. 수식 적고 마지막에 엔터키 치면 파이썬의 수식문을 적을 수 있었잖아요. 일단 C 동네에서는 엔터키는 보통 문법적으로 어떤 문장 맨 뒤에 반드시 엔터키를 쳐야 된다 등등의 제약 조건은 없어요. 대신에 이 동네에서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함수 printf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었어요. 헬로 월드 출력했으면 좋겠네. 지금 출력했으면 좋겠네 라고 함수 호출식 적어놓고 마지막에 요 세미콜론을 적어서 문장을 구성해 둔 겁니다. 마치 파이썬에서 마지막 엔터를 치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3 더하기 5 세미콜론 같은 수식문도 얼마든지 C에서 적을 수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냐 없냐는 둘째 손 치더라도요. 아무튼 그렇고 괄호 안에 있는 내용물. 자, 지금 여긴 큰 따옴표를 썼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 수업에서는 str 형식, 계산하면 내가 눈에 볼 수 있는 그 글자들 튀어나올 만한 str 리터럴 적을 때 작은 따옴표를 썼었습니다. 또는 큰 따옴표를 써도 돼요. 아무 따옴표나 써도 무방했어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C에서는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3글자를 적었단 말이에요. 글자들을 다룰 때는 작은 따옴표를 쓰면 안 되고 큰 따옴표를 쓰도록 규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바 동네라든가 아마도 요 큰 따옴표를 쓰는 곳이 더 많을 거예요. 파이썬이 조금 특이한 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평소보다 쉬프트 키를 더 쳐야 된다는, 더 꾹꾹 눌러야 된다는 뭔가 이질감이 들긴 하지만 뭐 쓰다 보면 그럭저럭 적응될 내용일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당시에 작은 따옴표 적어서 이 글자들 지금 프린트했으면 좋겠다와 같이 그 당시에 녹색으로 나왔었죠. 뭐 지금 보여드릴게요. 우리 파이썬 수업도 제가 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큰 따옴표를 써서 적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근데 일단은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은 따옴표로 str 리터럴 내용을 우리한테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룰은 작은 따옴표입니다. 근데 C에서는 둘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글자들을 다뤄야 된다 할 때는 무조건 큰 따옴표를 쓰도록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뭐 작은 따옴표 쓰면 아마도 거의 반드시 오류가 날 테니까 그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C의 리턴문이에요. 지금 함수정의 내용물이잖아요. 그래서 리턴문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 키워드 적고 수식 하나 적고 이번 호출에 대한 리턴 값 그 뭐 중간고사 나온 적도 있잖아요. 우리 반에서 나왔었나? 아무튼 간에 수식문과 비슷하게 얘도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엔터키 치는 대신에 적는 것만 제외하면 파이썬의 리턴문이랑 동등하다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0을 리턴한다 라고 적어놓은 셈이에요. 자, 그래서 동등한 느낌의 파이썬 버전이랑 좌우로 나열을 해서 구경하면 약간 차이점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파이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당시에 보라색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 그래서 빌트인 모듈, 그 안에 이제 인트도 들어있고 불도 들어있고 예를 들면 id라든가 프린트라든가 그런 함수 이름들도 들어있고 아무튼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든다 치면 아마도 거의 반드시 쓰게 될 만한 요소들을 미리 빌트인 모듈에다가 잔뜩 우겨 넣어두고 그 빌트인 모듈은 우리가 굳이 맨 위에다가 임포트 빌트인스 어쩌고저쩌고를 적지 않아도 즉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파이썬 처음 시작하는 초보들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가 제공이 돼 있었어요. 반면에 C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 화면에 프린트를 안 하는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을 받지 않는 그런 C 프로그램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간에 C 동네에서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출력 기능
printf라고 여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을 쓰고 싶을 때도 자동으로 그거를 include 해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저 샵 include 뭔가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약간 좀 더 번거로운 느낌이에요. 파이썬은 자동으로 미리 임포트를 해준 상태에서 스타트하는데 C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요건 뭐 서비스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수준의 차이인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정의 첫 줄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냥 def로 스타트하고 새로운 이름 정하고 인수 뭐뭐 할 거냐 이름 정하면 끝났었습니다. 근데 C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메인 괄호 열고 닫고 왼쪽에 int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여기 적혀 있는 int는 우리 파이썬 수업에서 봤었던 그 int랑 동등한 느낌입니다.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다루겠다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지금 보시면 함수 정의 첫 줄에 형식 이름이 같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그걸 제외하면 내가 지금부터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새로 도입할 거고 함수 이름을 도입할 거고 걔의 내용물은 이제 아래에 나열하는 걔네들이 그 문장들이다 와 같이 새 이름 main을 도입해서 그 내용을 정한다 라는 함수 정의라는 그 자체의 의미는 양쪽 버전에 동등하게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main은 int 형식 어쩌고 저쩌고다 라고 형식 이름이 지금 병기돼 있는 거예요. 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저 C 버전의 메인 같은 경우는 함수 메인은 int 형식 값을 리턴하는 함수로 간주되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함수 정의 적을 때 얘는 최종적으로 소수점 달린 숫자 플롯 형식 값을 리턴하는 함수로서 정하고 싶다면 함수 정의 첫 줄에 int 적었던 자리에 대신 플롯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걔는 int 형식 값을 리턴하는 함수가 아니라 오로지 플롯 형식 값을 리턴하는 함수로서 새로 도입되는 셈이 돼요. 아무튼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썬 동네에서 우리 뭐 .py 파일 그 당시에 뭐 동방예의지국 같은 거 짜봤잖아요. 그럴 때 위에다가 함수 정의 쫙 적어놓은 다음에 맨 아랫줄에다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몸통에 해당하는 그 예를 들면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 적고 엔터키를 쳐서 자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지금부터 run 함수 정의 들여쓰기에 둔 그 문장들을 지금 한번 실행하면 되는 거야. 와 같이 마지막 문장을 보통 적었었습니다. 쟤를 빼뜨리면 예를 들면 자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만 칠게요. F5 누르면 Hello World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 마지막 문장을 적지 않았다 라면 함수 정의 하나만 딸랑 존재하는 거예요. 메인이라 함은 저 두 줄 실행하면 되는 거야 라고 적는 셈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적고 F5를 눌렀을 때는 Hello World가 출력되지 않아요. 메인의 내용물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위에다 적어놓은 이 내용물을 지금 딱 한 번 F5 누를 때마다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한 번 실행하는 게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메인 내용물을 한 번 실행하기 위한 함수 출식 조건 엔터를 쳐서 마지막 문장을 구성을 했었다 보시면 돼요. 이거를 파이썬 동네에서는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래야 했었습니다. 반면에 C 동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표현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함수 정의만 적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컨트롤 F5 눌렀을 때 저 중괄호 안에 적혀있는 내용물 문장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 것 같아요. 까만 창 새로 열리고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파이썬 동네에서는 우리가 직접 적었어야 했지만 C에서는 안 적어도 자동으로 메인 내용물을 실행해줬다. 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차이점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임포트 대신에 샵 인클루드 적어야 되고 뭐 랜덤이니 타임이니 그런 거 대신에 stdio.h 파이썬에서는 빌트인 모듈에나 들어있을 법한 그런 기초적인 기능조차 샵 인클루드 어쩌고를 적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함수 정의 내용을 그냥 단순히 들여쓰기 한다 만다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엔터키 쳐야 된다는 제약 조건도 없습니다. 대신에 함수 정의 내용물 구성할 때는 첫 줄 적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용물임, 메인이라는 함수에 대한 내용물임과 같이 지정을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수식문, 리턴문 등등을 적을 때 마지막에 아마도 쟤네들은 통칭하자면 간단한 문장들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파이썬 수업 시간에도 나왔던 그런 한 줄짜리 문장 적을 때 뒤에다 엔터키를 치는 대신에 세미콜론을 따박따박 적어줘야 된다.
라는 그런 세세한 차이점이 일단은 있기는 합니다. 뭐 요거는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시다 보면 그럭저럭 적응될 만한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동네 분위기 정도의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걔네들 말고 중요한 차이점이 지금 두 가지가 튀어나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함수정의 첫 줄에다가 형식 이름을 더 적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 호출식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우리가 직접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F5 눌러서 C 프로그램 실행할 때 자동으로 메인 내용물이 실행됐다는 점. 프린트F 호출식이 계산돼서 헬로 월드가 출력됐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꼭 짚고 갈 만한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살짝 주목하면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지금 여기 다양한 글자들이 있잖아요. 회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등등등인 것 같아요. 물론 검은색도 있고요. 여기 적혀 있는 각각의 글자들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한번 쓱 갖다 대봅시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로 예를 들면 메인이라는 이름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툴팁으로 보여줄 거예요. int main 괄호 닫고입니다. printf라는 이름도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들은 우리한테 툴팁을 보여주고 어떤 글자들은 그러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줄 안 되니까 몇 글자 안 되니까 각각의 자리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서 아마도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걸 툴팁으로 보여주겠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나를 살짝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코드에 뭐 들여쓰기가 요상하게 돼 있다든가 콜론을 빼먹고 엔터를 쳤다거나 할 때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F5 딱 눌렀을 때 그제서야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친구는 매우 단출한 몇 메가바이트짜리 간단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능밖에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 뭐 타임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자동 완성 같은 거 해주긴 했지만 그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약 3GB, 2GB 정도를 할애를 해서 헬로월드 프로그램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F5를 누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적고 있는 C 코드랑 관련한 다양한 도움말들 또는 다양한 빨간 줄도 오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짝 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자, 이런 느낌으로 파이썬 동네에서 우리가 수식 내지는 이름이라고 다루고 있었던 몇몇 글자들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댔을 때 걔에 대한 그럭저럭 툴팁 설명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메인 함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메인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수식 구성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메인에 갖다 대면 우리한테 괄호 열고 닫고를 붙이는 걸 봐서 얘는 함수 이름입니다. 인수 자리에 아무것도 안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 왼쪽에 int가 적혀 있었습니다. 라고 부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rintf도 얘는 우리가 직접 함수 정의를 적은 건 아니긴 해요. 뭔가 엄청 복잡한 걸 만들어 두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은 좀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printf 괄호 열고 닫고인 걸 봐선 얘도 함수 이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rintf 왼쪽에는 뭔가 복잡한 게 적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얘도 int라고 형식 이름이 지금 박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얘 같은 경우는 리터럴이잖아요. 얘도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잘은 모르겠지만 차 한 다음에 14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글자짜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거를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얘는 좀 어렵긴 한데 그 밑에는 0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는 얘는 좀 읽기가 쉬울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인트 형식 0 나오는 리터럴이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그냥 0이라고 한 글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계산하면 int 형식 나옵니다 라고 괄호 열고 int 괄호 닫고와 같이 굳이 부연을 해주고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그에 대한 툴팁 설명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얘네들을 요약하면 공통점으로 그 이름, 그 수식에 대한 형식이 따박따박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파이썬 동네에선 본 적 없지만 요 char 보통 차 정도로 줄여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것도 형식 이름입니다. 캐릭터의 줄임말이고 한 글자를 의미하는 글자 하나를 의미하는 형식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글자짜리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int죠. 숫자값 하나를 의미하는 형식입니다.
소수점 안 달린을 툴팁에 굳이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파이썬 동네에서 우리가 형식 얘기가 튀어나온 게 아마 3주차인가 그랬을 거예요. 노래가사 출력한 다음에 그 막 굵은 글씨 단어 막 7개, 8개씩 튀어나오던 그 당시에 튀어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3 더하기 작은 따옴표, 5 작은 따옴표 엔터 쳤을 때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뜨는 걸 확인했었어요. 이걸 우리가 int the 셈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str 붙이기를 하라는 건지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류를 뱉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거는 값의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값의 형식을 다룹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나 기억하는 친구들은 그 당시에 우리 메모리 같은 거 확인하면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지금 메모리 어디 우리 ID 써본 적 있잖아요. 메모리 그 자리에 int 형식 3이 담겨 있습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여기 있는 값이 무슨 형식 무슨 값이냐에 해당하는 게 항상 같이 붙어가지고 따라다닌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같이 구경해 봤어요. 아무튼 값의 형식 엄청 중요하니까 외워둡시다라고 해서 당시에 3주차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C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C에서는 값의 형식이란 기본적으로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에 C에서는 뭘 다루냐? 수식의 형식을 몹시 중요하게 다뤄요. 자, 수식이 뭐였죠?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예요. 그리고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c 파일에 프로그래머가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는 겁니다. 지금 return 0 세미콜론 해놨는데 그 0 한 글자 자체는 int 값 0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int 값 0을 써서 return 값으로 지정할 거야 라고 우리가 대신 수식을 적은 겁니다. 계산하면 0 나오는 수식을 가장 편한 형태로 리터럴의 형태로 적어둔 거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식은 내가 적는 거고 그걸 나중에 컴퓨터가 계산을 했을 때 int 값 0이 나오도록 그렇게 연결이 돼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점이 나와요. C에서는 값의 형식을 다루지 않아요. 대신에 수식의 형식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금 함수 정의 첫 줄 구경해 봤잖아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함수 정의 첫 줄 할 때 새로운 함수 도입할 때 걔가 나중에 int 형식 값 리턴할 거다. str 형식 값 리턴할 거다를 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C의 함수 정의 첫 줄에서는 그걸 무조건 먼저 적어두고 스타트해야 돼요. 요 int 메인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저 int를 적을 거냐 플롯을 적을 거냐 등등을 지금 정해놔야 됩니다. 자, 이건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저만 할게요. 우리가 임포트 랜덤 한다 칩시다. 그 다음에 random.randint 0,1 해서 조건식을 지정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return 0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return 안녕하세요와 같이 자 주사위 굴린 결과에 따라서 메인은 int 값 0을 리턴하거나 str 형식 값 안녕하세요를 리턴할 수 있는 친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 메인의 리턴 값의 형식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지금 아직 우리는 F5를 누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뭐다라고 하나를 찍는 게 불가능해요. 슈레딩거의 리턴 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리턴 값 프린트하도록 하면 이번에는 안녕하세요가 떴어요. 다음번에 메인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이때는 0이 뜨고 0이 뜨고 0이 뜨고 0이 뜨고 안녕하세요가 뜨고 등등. 리턴 값의 형식이 매번 호출할 때마다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턴 값의 형식이 언제 결정되냐라고 물어보면 함수 정의 첫 줄을 적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리턴문을 적을 때도 일단은 가능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얘는 0을 리턴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if문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면 그땐 0을 리턴할 거예요. 까지만 정한 거예요. 이때는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코드 실행 흐름상으로는 주사위 굴렸더니 0, 1을 굴렸더니 0이 나왔을 때는 str 형식 안녕하세요가 나옵니다라고 정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슨 형식, 무슨 값이 나올 거냐는 매번 호출할 때마다 달라져요. 반면 C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맨 처음에 그거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 int 적어놨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다가 return 0이라고 적어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0.5라고 적어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얘는 int 형식 0을 리턴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 맨 처음에 main이라는 새로운 이름 도입할 때 얘는 int 값 리턴하는 애요 라고 미리 결정을 해놓고 스타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새로운 함수 이름을 도입할 때 호출하면 나중에 무슨 형식 값이 리턴 값으로서 나오는지, 달리 말하면 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그거 계산하면 리턴 값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파이썬 코드 봐도 비슷한 느낌이죠. main 괄호 열고 닫고라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프린트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0 또는 안녕하세요가 출력된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호출하면 무슨 형식값 나오냐는 곧 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수식의 형식은 뭐냐를 정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C에서는 그걸 반드시 미리 정해두고 메인 내용물을 정한다든가 등등을 해야 돼요. 그러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파이썬 동네에선 지금 함수 호출식 메인 괄호 열고 닫고의 형식이 뭐냐, 그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 우리는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랜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C는 미리 딱 int 형식입니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함수 호출식 메인 괄호 열고 닫고 우리가 직접 호출한다면 함수 호출식의 형식은 무조건 int 형식입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있어요. 고정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미 결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파이썬이랑 C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요거는 자주 언급을 할 겁니다. 반드시 미리 정해야 한다라는 걸요. 일단은 지금은 방금 전에 봤었던 파이썬이랑 다르게 파이썬은 나중에 무슨 형식 무슨 값을 리턴하든 함수 정의 첫 줄은 그냥 def 적고 스타트를 해요. 미리 형식 같은 거를 조건을 걸어놓고 스타트하지 않습니다. 반면 C 같은 경우는 그걸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요. int면 int, float이면 float. 여러분이 미리 딱 정해놓고 그거에 입각해서 중괄호 안 내용물이라든가 딴 것들을 적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함수 호출식 우리가 한다. 이거 계산하면 무조건 int 값 나오는구나. 와 같이 항상 판단하면서 진행하실 수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동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초이스는 3 같은 거일 때 초이스 하면 3 나오잖아요. 차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적어서 오류를 내본 적 있잖아요. 자, 지금 요것만 봐서는 저 덧셈식만 봐서는 우리는 제가 원래 목표로 했던 거는 3살 차이 납니다와 같이 결과 메시지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 덧셈식만 봐서는 이게 str 덧셈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형식과 관련한 추가적인 절차를 해야 될 때 그거를 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값을 쓰는 타이밍이라든가 해서 난 지금 str 덧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값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str 형식 값으로서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형식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가면서 우리가 써왔던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이제 당시의 목표를 나이차 같은 거 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C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C에서는 초이스가 뭐다, 메인이 뭐다, 걔에 대한 형식이 반드시 미리 결정된 채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이스가 뭐냐, 걔에 대한 그 이름을 도입한 그 부분만 봐도 이거 int 값 담겨있는 애구나. 그럼 얘는 반드시 실패하는 거잖아요. 등등과 같이 파악을 해가면서 형식과 관련한 불확실성 없이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방금 전 봤던 DEF가 아닌 형식 이름 집어넣고 스타트한다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이 뒤에는 이어서 쉬는 시간 지난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우리 파이썬 같은 경우는 요 마지막 위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 정의 막 이런 거 짠뜩이 있는데 아무튼 맨 마지막에 메인 한번 호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우리가 지난 학기에 종종 적어 왔었어요. run 괄호 열고 닫고라든가 등등. 근데 C 버전에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전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F5 눌렀을 때 저 메인이라는 함수 내용물을 실제로 실행을 해줬어요. 얘가 있었기 때문에 저게 호출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건 저만 해볼게요. 이번에는 저 메인 내용물로 지금 적혀있는 수식문을 복사해서 함수 정의 바깥에다가 한번 붙여보려고 하고 있어요. 요 아래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거의 즉발적으로 빨간 줄이 지금 적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다르게 비주얼 스튜디오는 우리가 키보드 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니면 복부 딱 끝날 때마다 이게 지금 유효한 C 코드냐 판단을 해서 본인이 보기에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즉시 이렇게 빨간 줄을 그어줄 수도 있게끔 그렇게 우리랑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구경하면서 코드 짜는 거 도와주는 그런 스마트한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우스 갖다 대면 무슨 오류인지를 얘기를 해주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는 얘는 뭐 그냥 얘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파이썬에서의 경우처럼 마지막에 뭔가 위에 있는 저거 호출하면 돼요 등등과 같이 수식문을 지금 적기를 시도를 했는데 오류가 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유효한 C 문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즉시 컨트롤 F5 누르기도 전에 빨간 줄을 긋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 C에서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아무데나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만 유효하게 적을 수가 있어요. 파이썬 동네에서 파이썬 프로그램 만든다. .py 파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시에 생각하기로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랫줄까지 문장을 차곡차곡 엔터 쳐가면서 나열해 가면서 .py 파일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 문장은 어디 적을 수 있냐? 물론 인터랙티브에도 적을 수 있긴 하지만 프로그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py 파일 안에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다라 말할 수 있었어요. 일단은 파이썬 동네에선 함수 정의조차도 문장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C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c 파일 아무데나 아무 문장이나 적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C 동네에서는 함수 정의가 문장의 일종이 아니에요. 함수 정의는 그냥 함수 정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기로는 C에서 문장을 적을 때는 항상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만 유효하게 적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파이썬 동네에서 .py 파일은 문장들의 나열이었지만 적어도 C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는 좀 디테일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파이썬 프로그램 우리가 .py 파일 붙잡고 F5 누를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앞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 .py 파일 같은 거 F5 누르면 일단 가장 먼저 임포트문 실행하고 그 다음에 함수 정의 실행하고 그 다음에 수식문 실행할 겁니다. 와 같이 .py 파일 같은 경우 파이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py 파일에 우리가 적어놓은 각각의 문장들을 기본적으로 순차 흐름에 맞게 차근차근 실행해서 가장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면 전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는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었고 그게 사실이었어요. 반면 C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C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컨트롤 F5 누르면 무조건 .c 파일이 여기저기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아무튼 무조건 어딘가에 딱 한 군데 존재하는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면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main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놓은 마지막 문장 실행이 끝나면 우리의 C 프로그램 실행이 끝이 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내 C 프로그램의 코드 흐름을 구성하고 싶다. 이에 가장 먼저 사용자로부터 숫자 몇 개 입력받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하고 마지막에 결과 프린트해야 되는 게 현재 목표다. 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그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 차근차근 우겨 넣도록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그 안에다가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 호출식을 곁들여 가면서 아무튼 메인 중괄호 적고 메인 중괄호 열고 닫고 내용물 안에다가 전체 프로그램의 흐름을 다 집어넣도록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실행이 어떤 스케일로 다가가냐가 파이썬이랑 C가 다르다 보시면 돼요. 파이썬에서는 .py 파일 단위로 붙잡고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C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함수 단위로 일단은 가장 먼저 호출되는 함수가 main이에요. 그다음에 메인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C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메인 호출했더니 그 안에서 printf를 또 호출하고 그러고 안 잡기는 했어요. 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걸 호출 시간 안 적었다라면 printf는 내용물은 절대 실행되지 않게 되겠죠.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지금 미리 챙겨두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 C라는 새로운 좀 더 클래식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한 학기를 즐겁게 교양을 챙겨가면서 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식의 형식이 중요하다. C 문장은 함수정의 내용물로서 적어야 한다. 그래서 방금 쉬웠으니까 이제 뭐 헬로월드 갖고 설명하는 건 요 정도로 해두고 좀 더 다양한 거를 약 1시간 정도 시간 동안 시도를 해보고 명절을 맞이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C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저랑 같이 간단한 예시 목표를 가지고 둘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랑 같이 숫자를 2개 입력받아 더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요 뒤에 정리 슬라이드 마련해 놨고 지금은 뭐 처음 하는 거니까 저랑 같이 지금 여러분 요거 복붙해서 마련돼 있겠죠? 요거를 써서 같이 한번 진행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두 숫자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 받아가지고 덧셈을 하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프린트하는 느낌으로 데이터 흐름을 한번 구성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석은 저만 칠게요. C 동네에서는 뭐 주석은 이런 느낌으로 슬래시 2개를 써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가 뭐가 있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숫자 2개를 담아두고 나중에 그걸 꺼내와서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안에서 지금 데이터 하나를 담아뒀다 꺼냈다와 같은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 할 때 파이썬 동네에서는 우리가 뭘 적었었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당시 이제 예를 들면 넘버1은 인풋 뭐 이런 느낌으로 적는 게 가능했었을 겁니다. 마지막에 엔터를 치고요. 그래서 이거 복붙해가지고 적당히 넘버2 같은 느낌으로 적는 것도 가능했었죠. 와 같이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런 목표를 새로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이름을 도입해서 쓰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할당문을 적어서 는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이름 적고 는 적고 거기다 처음에 뭐 담을 것인지를 지정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기억나네요. 이름 사전 얘기했었잖아요.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을 등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문장 4가지를 우리 수업 안에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하나가 할당문이었고 그 다음이 뭐였죠? 함수정이었죠. 걔네 둘은 뭐 데이터 다루기 위한 이름, 코드 덩어리 이름,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로 for문이랑 import문 이렇게 2가지를 추가로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그 4가지들 중에 가장 원초적인 게 이 할당문이었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할당문 추가로 적어가면서 내가 지금 숫자 3개 담아야 돼. 물론 이제 나중에 인덱스 개념 배우고 나서는 3칸짜리 리스트를 도입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지만 일단 원론적인 방법으로는 새로운 이름 3개를 도입해서 각각 3, 5, 7 서로 다른 숫자를 얼마든지 동시에 담아두고 그것들 중에 하나 원하는 거 꺼내서 쓰는 게 가능했었을 겁니다. C에서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지금 우리가 숫자를 2개를 입력을 받아서 담아두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 숫자 하나하나를 담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살짝 소개를 해볼게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자,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넘버는 3 해놓고 그럼 이제 넘버는 인트 값이 담겨있는 이름이 된 거잖아요. 지금 넘버하고 엔터 치면 3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얼마든지 str 형식 값을 담아두거나 하는 게 가능해요. 이제는 수식 넘버 계산하면 str 형식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 우리가 할당문 적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 위해 할당문 적을 때도 역시나 이걸 나중에 int 값 담는 용도로 쓸 거냐, str 형식 값 담는 용도로 쓸 거냐, 달리 말하면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가 될 것이냐를 미리 할당문을 적는 시점에 결정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뭐 담았냐, 그 값의 형식이 뭐냐만 중요하게 다룹니다. 반면 C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C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 이름 도입할 수 있는데 방금 전 함수 정의 첫 줄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서는 내가 새로운 이름 넘버1이라는 걸 도입하고 싶다 할 때 그 시점에 반드시 미리 거기다 무슨 형식 값을 담는 용도로 쓸 것이냐를 정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같이 한번 쳐봅시다. 이마 헬로월드 적혀있고 2줄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적당히 여는 중괄호랑 닫는 중괄호 사이기는 한데 저 2줄 위에다 적당히 엔터키를 치고 여기다가 새로운 데이터 다루기 위한 인트 값 하나 다루기 위한 이름을 도입하기 위한 코드를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넘버1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먼저 형식 이름을 적습니다. 우린 지금 인트 형식 다룰 거예요. 인트 띄어쓰기 하고 예를 들면 넘버1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찍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보통은 끝에 한 줄짜리 코드에 끝에 세미콜론 찍는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새로운 이름 넘버1은 int 값 하나를 담기에 적절한 이름이 된 거예요. 달리 말하면 int 형식 변수 이름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변수가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였잖아요. 넘버1은 int 형식 변수 이름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한 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넘버2 하면 일단은 숫자 2개를 입력받아 담아두기 위한 사전 준비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잘 적어주시고 마우스 갖다 대면 얘 int 담는 int 변수 이름이에요와 같은 느낌으로 int 세 글자를 따박따박 찍어서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풋을 쓸 수가 있었죠. 인풋 괄호 닫고 하면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입력한 글자들 받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출력하고 싶다 프린트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C 동네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기본적인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해 이 동네에선 printf의 반대말에 해당하는 요거는 지금 처음 치는 거니까 따라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canf 정도까지만 적으시면 아마 자동 완성 목록에 예쁘게 뜰 겁니다. 이렇게 하고 괄호 열고를 해서 저 scanf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이제 적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기는 한데 일단은 먼저 큰 따옴표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Shift 5에서 %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D를 적어주세요. 이거는 지금 시점에는 일단은 그러려니 합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사용자가 첫 번째로 고른 숫자를 입력받아서 넘버1에 담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코드를 지금 이렇게 짜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마하고 지금 scanf 호출식 괄호 아니에요. 컴마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Shift 7에서 앰퍼샌드를 적은 다음에 넘버1 우리가 정한 int 변수 이름을 적고 세미콜론을 찍어주세요. 그럼 이제 수식문이 완성됩니다. scanf 호출식을 적은 거예요. 저렇게 scanf 호출식 적으면 이제 계산하는 동안 그 int 변수 넘버1 자리에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넘버2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진행하도록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면 뭔가 녹색으로 줄 그어주긴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수업에서는. 그러면 저 두 문장을 실행하면 사용자가 엔터 쳐가면서 고른 숫자 2개가 각각 넘버1, 넘버2 자리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해야 될 거는 덧셈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담아두는 거예요. 따라서 결과를 담기 위한 새로운 이름 이런 느낌으로 새로 지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result는 넘버1 더하기 넘버2와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파이썬에서 봤던 거랑 거의 똑같은 느낌이죠. 넘버1에 담겨있는 값 더하기 넘버2에 담겨있는 값 해서 그 결과를 result에 담겠다와 같이 적고 요돈 C 동네니까 세미콜론 찍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 압축해 볼게요. 코드 봐야 되는 친구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덧셈 결과를 출력. 이제는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printf 호출식은 그대로 쓰되 큰 따옴표 안에다가 아까 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여기다가 일단은 %d를 적고 그 다음에 컴마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지금 덧셈 결과 출력해야 하는 거니까 result로 적어봅시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완성이에요.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하면 검은 창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3 엔터, 5 엔터 하면 덧셈을 수행할 거고 최종적으로 8이라고 출력을 해줄 거예요. 거기까지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자, 저도 해볼게요. 하면 그냥 깜빡깜빡 할 거예요. 우리가 막 프롬프트 그런 거 안 해놨기 때문에 3 엔터, 5 엔터 하면 8 엔터라고 출력되고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 같아요. 아무 키나 누르세요 하면 창을 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intf도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뭐 %d인가 뭔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거에 반대되는 곳 같은 경우는 우리 input 같은 경우는 그
인풋 괄호 열고 닫고의 리턴 값을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요 동네는 프린트F에 반대되는 스캔F라는 걸 쓸 때 스캔F의 리턴 값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뭔가 %d니 복잡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시점에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 생긴 것만 봐서는 여기선 지금 넘버 1 갖고 뭘 하고 싶은 거다. 여기선 넘버 2를 갖고 뭔가 하고 싶은 거다. 정도는 일단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캔을 해서 넘버 1에 담는다. 넘버 2에 담는다. 여기는 그래서 프린트를 할 건데 뭘 할 거냐? 리졸트 값을 담는다. 와 같이 일단 당분간은 내가 원하는 인트 값, 정밀하게는 그 인트 값이 나오는 수식을 이 자리에다 적어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를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출력하도록 수식 및 수식문을 적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첫 번째 목표는 달성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려두고 정리 슬라이드를 살짝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변수. 자, 변수 얘기는 파이썬 우리 할 때 3주차 시점에 살짝 언급을 했었어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C 동네에서도 당연히 이런 느낌으로 변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처럼 값을 하나를 다루기 위한 이름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새로 도입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이랑 다르게 파이썬 동네에서는 우리가 할당문 또는 for문 적을 때 for C in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새로운 이름 데이터 담기 위한 이름 C를 도입한다든가 할 수 있었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냥 이름만 적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 나중에 int 값 담았다가 str 형식 담거나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C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이랑 다르게 이 변수 이름을 가지고 이 변수를 가지고 나중에 어떤 형식 값 하나를 다룰 것인지를 반드시 미리 정해두도록 강제돼 있어요. 그래서 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마음속으로 정해서 그걸 적어두면 됩니다. 그래서 int 넘버 세미콜론과 같이 적어두면 돼요. 이렇게 적어두면 이제 수식 넘버는 int 형식 수식이 되는 겁니다. 수식의 형식이 미리 결정돼 있는 거예요. 좀 더 인포멀하게 얘기하면 넘버는 int 형식 변수 이름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은 사실상 동치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값을 담기 위해 파이썬에서 썼던 것처럼 는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C에서는 이 는이 연산자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거를 는 수식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당식이니 어사이먼트 익스프레션이니 하면 좀 골치 아프니까 우리 는이라고 부르니까 요거가 수식이에요. 지금 덧셈식 적고 그게 는 수식이 우항이 되도록 지금 적은 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내가 값을 2개를 다뤄야 된다. 2개 담아놨다가 하나씩 꺼내서 써야 된다. 그러면 변수 이름 2개를 도입하시면 됩니다. 변수 2개를 마련하시면 돼요. 3개 필요하다? 3개 마련하면 돼요. 그 다음에 C 동네도 당연히 파이썬의 리스트처럼 값을 여러 개를 나열해 놓고 다루는 형식이라든가 등등도 미리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하나 다루는 거는 그때랑 동등하게 변수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건데 일단은 당분간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쓸 수 있는 수준은 될 거예요. printf라는 친구, scanf라는 친구, 그 stdio.h 뭐 샵 include 그거 한 줄만 맨 위에 적어놨다면 여러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함수입니다. 프로그램 바깥과의 데이터 흐름을 위해 쓸 수 있는 함수들이에요. 자, 방금 전 우리가 큰 따옴표 %d와 같이 표현을 적었었어요. 이 표현은 이 printf를 가지고 또는 이 scanf를 호출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형식 값을 사용자로부터 받을 거냐 내지는 무슨 형식 값을 글자로 만들어서 까만 창에다가 출력할 것이냐를 지정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d에서의 d는 decimal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int 형식 값을 10진수의 형태로 출력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 우린 지금 3이랑 5니까 뭐 8진수든 16진수든 그런 걸 써도 똑같은 한 글자 8이 튀어나왔을 것 같긴 한데 잠깐 8진수면 10이 나왔겠죠. 아무튼 간에 %d의 d는 decimal을 의미해요. 우리 아마도 대부분 상황에서는 10진수로 출력하는 게 편할 테니까 이 친구를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용 방법 %d 말고 딴 거 뭐 적을 수 있나는 조금 뒤에 천천히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약간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printf랑 scanf 약간 대칭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d 하면
십진수랍식으로 사용자가 키보드로 친 거를 숫자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int 값을 십진수 형태로 글자로 표현하겠다라는, 프린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컴마하고 뒤에다 적는 거, 그래서 무슨 어디 담겨 있는 값을 출력할 거냐, 또는 어디에다가 그 int 값을 담을 것이냐와 같은, 지금 당장 프린트할, 지금 당장 스캔해서 그 결과를 담아둘 등등에 대한 수식을 적었었어요. 근데 스캔F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수식 앰퍼샌드 넘버와 같이 앰퍼샌드 연산자, Shift 7 하면 적을 수 있는 앰퍼샌드 연산자를 곁들여 가면서 적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는 이게 왜 그래야 되는 건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은 당분간은 이 scanf라는 친구를 쓸 때는 내가 변수 미리 잘 마련해 놨다. 그럴 때 꼭 앰퍼샌드 한 다음에 그 변수 이름 해서 넘버원 자리에 담아야지와 같은 느낌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앰퍼샌드를 꼭꼭 찍어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점만 주의하면 당분간 큰 무리 없이 요 printf, scanf를 써서 프로그램 바깥과의 데이터 흐름을 성공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 대해서는 인풋보다 편하다라 말할 수 있어요. 인풋은 사용자가 1, 2, 3하고 엔터를 쳤다 하더라도 무조건 str 형식 값이 나오잖아요. 1, 2, 3 세 글자짜리. 그래서 저 사람이 고른 숫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수동으로 int 괄호 열고 닫고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저 사람이 고른 글자들에 대한 int 형식 값을 따로 뽑아내야 했었습니다. 근데 scanf 같은 경우는 형식을 미리 지정을 해요. %d를 한다라는 건 int 형식 값을 최종적으로 받아오겠다라는 의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1, 2, 3하고 엔터 쳤다면 내 손에는 넘버원 자리에는 1, 2, 3, 그러니까 123이라는 int 형식 값이 우리가 원하는 형식, 원하는 값이 담겨 있게 된다 보시면 돼요. 어떤 측면에선 더 편하고 어떤 측면에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이점 제외하면 그럭저럭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오늘 마지막, 잠깐 우리 시간이 많이 남겠는데 이러면 제가 뭔가 빠뜨린 게 있을까? 요거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 기억납니까? 여러분 우리 쉬프트 한 다음에 위아래 화살표 하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이런 식으로 줄 단위로 복붙하시면 편해요 와 같이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쉬프트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한다거나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화살표 키 쓸 때 그냥 왼쪽, 그냥 오른쪽 하면 이런 느낌으로 그냥 글자 단위로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쉬프트 누르면 글자 단위로 선택하고 해제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누르면 왼쪽 오른쪽 할 때 이런 식으로 단어 단위로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하다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아이들도 요거까지는 잘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넘버 2라는 이름 전체를 선택하고 싶다. 대충 맨 왼쪽이나 맨 오른쪽에 커서 갖다 댄 상태로 컨트롤 쉬프트를 둘 다 누른 채로 화살표 키를 쓰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가수 출력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뭐 복사 붙여넣기 256개 될 때까지 합시다. 뭐 그런 얘기 할 때 써먹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기능이 요즘 엔간한 개발 도구들에서 제공하는 한 가지 기능을 추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요건 저만 칠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줄 딱 맞춰서 6줄에 걸쳐서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코드를 적어놨다 칩시다. 그래서 N1부터 N6까지 지금 해놨어요. 근데 보니까 N이라는 이름 저렇게 한 글자로 해놓으니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이 사이에다가 UMBER 해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이런 식으로 동등한 느낌으로 각각의 줄에 대해서 글자들을 추가로 입력하거나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컨트롤 H 같은 거 배웠잖아요. 이거를 N을 넘버로 바꾼다라 하면 여기저기에는 수많은 N들이 바뀌거나 하는 대참사가 발생하거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엔간한 개발 도구들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컨트롤 키랑 쉬프트 키 소개했었잖아요. 자, 요거는 뭐 여러분 심심하면 집에서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지금 봅시다. 저는 지금 요 N이랑 1 사이에 UMBER를 적고 싶어요. 그걸 N2에 대해서도 하고 싶고 아랫줄에 대해서도 동등한 느낌으로 똑같은 글자를 적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Alt 키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면
이런 느낌으로 커서를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6줄에 걸쳐서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UMBR 하면 그 6군데에 걸쳐서 제가 지금 키보드로 친 내용이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백스페이스 같은 것도 되고 다 돼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고 선택하는 것도 되고 당연히 지우는 것도 되고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다 했다 싶으면 ESC 키를 누르면 다시 커서 하나짜리 버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서식 지정한다라든가 뭐 그런 엔터키 이렇게 자주 치도록 세팅돼 있잖아요. 파이썬 코드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이도록. 근데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뭐 줄수 길어져도 크게 상관없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를 제가 고쳤고 다른 부분들은 저장이 완료돼 있고 해서 예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 그 0번, 1번, 2번 세팅한 거에서 1번을 잘 세팅해 두셨다면 오른쪽 이게 스크롤 바거든요. 스크롤 바에 뭔가 깨작깨작 내용들이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다든가 해요. 달리 말하면 이 스크롤 바를 일종의 미니맵 같은 느낌으로 전체 지도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엔터 엄청 많이 쳐서 줄수가 좀 많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코드 짜는데 불편하거나 하지 않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더 넓게 코드를 구경하다가 내가 지금 코드 짜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이 부분만 살짝 확대를 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면서 전체 코드 내용을 고친다든가 하는 식으로 또 가능하다 보니까 적당히 엔터 쳐두고 적당히 줄 잘 맞춰가면서 코드를 작성해 두시면 나중에 그렇게 줄 세워놓은 코드를 좀 더 수월하게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차이점을 쉽게 발견한다든가와 같이 전반적인 프로그래밍 실력이라기보다는 효율을 높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드는 간단하니까 예를 들면 stdio.h.8 이런 파일들도 엄청 길어요. 이거 몇천 줄 될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구도 같은 것들은 미니맵에서 확인할 수 있고 뭐 필요하다면 이제 컨트롤 F 같은 거 눌러가지고 찾아보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printf라는 이름을 여기서 찾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와 같이 위아래로 엄청나게 길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써가지고 막 진행할 때 그때에 비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내가 지금 봐야 되는 코드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고쳐가면서 확대 축소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코드 짤 때 눈으로 봤을 때도 납득하기 쉽게끔 필요하다면 엔터키를 적절하게 안 쳐도 되지만 쳐가면서 여러 줄에 걸쳐서 코드를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정도를 화요일에도 얘기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변수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이썬이랑 다르게 단순히 새로운 이름 내가 적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점에 여러분이 반드시 미리 그걸 나중에 무슨 형식 값 담는 용도로 쓸 거냐를 먼저 정해놔야 됩니다. 그것만 제외하면 파이썬 할 때랑 유사하게 쓸 수 있어요. 사실 우리 파이썬 코드 짤 때도 대부분 상황에서는 int만 다루거나 str만 다루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왜 타입 에러가 나는 거지 하면서 굳이 막 int 괄호 닫고 str 괄호 닫고 하면서 고쳐본 적은 있지만 대부분 상황에서는 동등한 느낌의 형식 값을 그러니까 동일한 형식 값을 하나의 이름에 이거 담았다가 3 담았다가 마이너스 1 담았다가 해가면서 써왔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수식의 형식이 항상 미리 결정돼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크게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뭐 int 형식 값도 담아야 되고 플로트 형식 값도 담아야 된다. 그러면 변수를 2개 쓰면 되는 겁니다. 각각 서로 다른 이름에다가 담아두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걸 하나의 이름에 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게 지장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었고 스캔F 사용 방법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복사 붙여넣기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데이터 측면이 아니라 코드, 실행 흐름 측면에서 순차 분기 반복을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 것이냐를 이거 몇몇 반에서는 중간고사 문제로도 2교시 문제로도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저랑 같이 숫자를 2개 입력받아서 x의 y승에 해당하는 걸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번에도 정리 슬라이드 뒤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지금 작성해 놓은 코드 살짝만 고치면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사용자로부터 숫자 2개 입력받아서 담아두는 건 똑같이 쓰면 돼요.
그다음에 덧셈을 수행하는 대신에 주석은 저만 고칠게요. 넘버 1 곱하기 넘버 2 하는 거죠. 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졸트에 담도록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도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가운데 부분, 실질적으로 저 두 개의 숫자를 갖고 노는 부분만 우리가 도전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x의 y승입니다. 이게 만약에 x의 3승을 구하는 거다. 넘버 1의 3승을 구하는 거다. 라면 곱셈을 3번 하면 되는 거죠. 넘버 1 곱하기 넘버 1 곱하기 넘버 1 해서 위졸트에 담으면 끝나요. 그렇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곱셈을 몇 번 해야 되냐를 코드를 치는 시점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 사람이 3 엔터 치고 5 엔터 쳤다. 그러면 우리는 3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를 총 5번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3 엔터, 8 엔터 쳤다면 그때는 5번이 아니라 8번 해야 돼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결국은 곱셈식을 적긴 해야 될 건데 그 곱셈식이 적히는 문장을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실행할 수 있게끔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용자가 고른 횟수만큼 실행할 수 있게끔 반복 흐름을 우리가 지금 필수로 구성을 해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while문 써봤잖아요. 일단 C에도 while문이 존재해요. 그래서 while문을 이따가 쓰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그 여러분 기억납니까? 반복의 3단 콤보라고 갖고 중요하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첫 반복 준비, 언제까지 반복 수행할 거냐, 그 다음에 다음 반복 준비하는 거.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무튼 반복 실행을 하든 지지고 볶고하든 마지막에는 위졸트 자리에 x의 y승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일단 위졸트는 그대로 내비두면 될 것 같고 아니지, 위졸트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곱셈을 해서 누적을 시켜둬야 되겠죠. 위졸트에다가 넘버 1을 몇 번 곱할 거냐? 3번 곱하면 예를 들어 그래요. 넘버 2번 곱하는 거죠. 따라서 위졸트 이렇게 적어놓은 거 뒤에다가 맨 처음에 곱셈의 항등원인 1을 담아놓고 스타트하도록 일단 구성을 해봅시다. 우리 할당문 적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위졸트는 인트 형식 값 하나 다루기 위한 인트 변수 이름인데 맨 처음에 1 담아놓고 스타트할게요와 같이 지정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반복을 진행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카운트 정도로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곱셈을 몇 번 했냐? 처음엔 0번 한 게 맞으니까 0으로 담아놓고 스타트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우리가 while문 써서 반복 흐름을 이제 구성할 사전 준비는 끝이 날 것 같아요. 첫 반복 준비입니다. 처음에는 0승인 거예요. 0번 곱했어요. 그러면 뭐 3의 0승 1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곱셈의 항등원 1 잘 들어있으니까 정답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곱셈을 더 수행하면 돼요. 얼마나 수행할 거냐? 일단은 while문을 적을 건데 여기서 while 정도까지 치면 아마 툴팁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C 수업용 while문입니다. 마침표라고 나올 겁니다. 그 우리 설치 그 환경 구성할 때 0, 1, 2번 중에 2번을 성공했다면 그 복사 2개, 파일 2개 하는 거 성공했다면 C 수업용 while 1합시고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탭 키를 눌러주시면 C 수업용 while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그냥 while, 얘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원래 들어있었던 while용 자동 완성 항목이에요. 그래서 C 수업용 while을 그냥 탭을 한 번 더 쳐서 골라주시면 이런 느낌으로 파이썬이랑은 살짝 다른 C 동네에서의 while문을 유효하게 적기 위한 이런저런 문법적인 괄호라든가 중괄호 같은 것들을 우리 대신 적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컨디션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자리를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파이썬의 while문처럼 첫 줄에서 조건식을 적어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언제 반복을 중단할 거냐를 여기서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졸트에다가 넘버 1을 넘버 2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몇 번 곱했냐는 카운트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부등식을 써서 이런 느낌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탭키를 치고 엔터키를 치면 아마도 while문도 지금 함수정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중괄호 안 내용물에다가 우리가 그래서 이번 반복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다음 반복 준비하는 문장들을 적을 수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반복 준비하는 코드를 미리 구성을 해둡시다. 방금 전에 곱셈을 한번 했다면 카운트는 카운트 더하기 1 는수식 해가지고 세미콜론 해두면 되겠죠. 매번 반복할 때마다 카운트 값을 1씩 증가시키도록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매 반복마다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는 것이냐는 result에다가 result 곱하기 넘버 1을 하도록, 그래서 매번 반복할 때마다 넘버 1을 한 번씩 더 곱하도록. 그래서 3 엔터, 5 엔터 쳤다라면 처음에는 result가 1인 상태에서 3 되고 9 되고 27 되고 81 되고 243 되는 식으로 곱셈을 총 5번 수행하면 카운트 값이 5가 될 테니까 조건식을 더 이상 계산 결과가 true에 준하지 않을 테니까 while문 전체 실행이 끝날 것이다 라고 파이썬 수업 내용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완성이 됩니다.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행한 다음에 적당히 3 엔터, 5 엔터 쳤을 때 243이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저도 해볼게요. 243 잘 나오는 것 같아요. 3의 5승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2의 10승 하면 1024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while문, 그러니까 C의 while문을 우리가 직접 적어본 거예요. 근데 뭐 파이썬의 while문이랑 생김새가 좀 다르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미리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로 C코드 작성할 때 좀 더 편하게 이런 while문이라든가 적으실 수 있도록 이런저런 자동 완성 기능을 지금 세팅을 미리 해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if문을 적고 싶다 그러면 if까지 적어두면 이런 식으로 수업용 if 문의 if 부분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탭 해보시고 다시 탭하면 이런 느낌으로 while문이랑 똑같이 생겼죠. 사실 파이썬의 if문의 if 부분이랑 파이썬의 while문의 while 부분도 똑같이 생겼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비슷한 느낌으로 if문을 적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이 5보다 작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아래다가 else 한 다음에 탭 해보시면 이 부분에 else 부분을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이썬이랑 다르게 C의 if 부분 같은 경우는 elif 부분을 붙일 수는 없어요. if 부분이 있고 else 부분이 없거나 있거나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의 while문이랑 다르게 C의 while문은 else 부분을 붙일 수가 없어요. C의 while문은 그냥 while 부분 그거 하나로 끝입니다. 뭐 근데 우리 while문의 else 부분 직접 내가 적어본 적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elif 부분이 C에는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큰 어려움 없이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if else도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면은 이제 if condition else 이런 느낌으로 두 부분을 통째로 자동 완성해 줄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키워드 적고 탭 키를 치면 이런 식으로 탭 키를 치면 내가 파이썬 당시에 배웠던 그 순차 분기 반복 실행 흐름 구성하기 위한 별도의 문장들을 C 스타일로 성공적으로 적을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if 부분 내용을 실행해야 되냐 else 부분 내용을 실행해야 되냐를 판가름 짓기 위한 수식을 괄호 안에 적절히 적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조건식만 잘 적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가면서 자동 완성 당해 가면서 좀 더 편하게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while문도 그렇고 등등등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if문이랑 while문 그렇게 두 가지를 지금 살펴봤다면 뭐 기본적인 코드 흐름 구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도 다 끝났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의 3단 콤보니 뭐니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학기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얼마든지 C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쓰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좀 자꾸 번잡한 게 우리가 인트를 계속 따박따박 붙여야 된다는 거 좀 번잡하긴 한데 일단 이 부분은 C의 일종의 문화적인 차이점 사실은 자바도 그렇고 다른 동네에서도 보통 이거를 강제를 하는 편이에요. 파이썬이 좀 특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접하는 거긴 하지만 뭐 저렇게 미리 정해놨다면 나중에 헷갈릴 일 없잖아요.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그러니까 지금 저 줄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저 위에 적어놓은 저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 카운트에 지금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는 거지? 확인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그냥 마우스 포인터만 갖다 대면 아 거기 인트 값 담겨 있어요 라고 우리한테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왜냐? 무조건 반드시 미리 정하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수식의 형식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일단 살짝 초반의 번거로움만 감내하시면 실제로 코드 짤 때는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상쾌하게 적을 수도 있겠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건 데이터 관련 내용이니까요. 아무튼 요약하면 자, 그래서 C의 if문과 while문입니다. if문 같은 경우는 else 부분을 붙일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파이썬의 if문이랑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while문 같은 경우는 else 부분을 적을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역시나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록 뭐 첫 줄 적을 때 콜론 찍고 엔터키 친다 대신에 괄호 열고 닫고로 조건식 자리를 구분하도록 돼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내용물 적을 때 지금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들여쓰기 대신에 중괄호 열고 닫고로 우리가 표현해 줘야 된다. 뭐 그런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얘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자동 완성 기능을 쓰면 큰 어려움 없이 앞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두면 일단은 간단한 C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파이썬을 한 학기 동안 배웠다라고 상정한 상태에서 나만의 C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끝이 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다음 주는 우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휴강하기로 했죠. 화요일반도 쉬니까 우리도 쉰다 일단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조금 더 본격적인 C 안에 들어있는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의 얘기들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